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금리 정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강남과 목동 그리고 여의도 일대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금리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 대출 규제가 낮아지고요. 세제 혜택도 늘면서 입지가 좋고 또 학군이 받쳐주는 지역으로 이 수요가 조금씩 몰리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전략들 세우셔야겠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팔아야 할까 아니면 사야 할까 많은 부분들 참 고민하고 계실 요즘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 또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거의 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이제 가격들이 이제 국지적으로 보면 이제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변곡점 이 시기에서는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보면 이제 또 세금에 대한 또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똘똘한 한 채였는데, 예, 지금은 또 이제 똘똘한 두 채거든요. 왜?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뭐 취득세 중과도 풀리고요. 예, 그다음에 종부세도 이제 합산배제해서 또 이제 풀리고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똘똘한 두 채에 대한 또 이제 전략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추가로 또 매수할 주택에 대한 이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시장이 지금 변곡점 이 시기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담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예,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매도, 매수, 또 갈아타기,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아니면 소액 투자,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이제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걸까요? 아니면 하방을 조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일까요? 많은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자,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예, 보통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요. 예,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직장인분들, 예, 직장인분들이 좀 토요일 날 좀 이제 세미나를 좀 열어달라는 좀 문의가 많아서요. 이번 주에는 제가 첫째 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지금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제는요. 예, 최근에 보면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로 접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좀 언론에 또 나오면서 지금 이제 뭐 서울의 이제 정비 사업들,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지금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더욱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그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지금 역세권 개발지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 이제 투자 전략이라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으로 내가 좀 그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입성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네, 여의도에 제가 아파트 26평짜리 10년 전에 사놓았어요. 대규 네. 아파트라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어떤가 해가지고요.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예. 네, 10년 전에 매수하신 여의도 대규 아파트, 뭐 재건축과 네.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고요. 자, 네. 네,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여의도에 그 대교 아파트 갖고 계신다고요? 예. 예, 지금 대교 아파트 지금 여기에 있네요, 그죠? 예, 예, 대규 아파트 했는데, 예. 이게 그 주변이 뭐 예전에 통합 하랑이랑 장미랑 재건축 한다 뭐 한다 다 무산되고 막 시끄러웠는데 통합 얼마 재건축. 전에-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예. 이 대규 아파트가 예. 추진위원회가 설립을 했다고 승인받았다고 예. 연락을 받아가지고 예. 이거를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예. 가져가야 할지 그래서 예.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대교 아파트가 있고요. 예, 대교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보면 뭐 삼부라던가 수정, 한양, 삼익, 시범 아파트 다 여기 지금 다 이제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 아파트고 이 대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여기 장미 아파트하고 여기 하랑 아파트가 있어요. 조그맣게. 예. 네. 지금 여기 앞에가 바로 또 여의도 이제 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 주변에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입지는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학세권에 앞에 또 예. 한강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대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그 하랑 아파트랑 장미 아파트랑 해서 원래 통합 재건축을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예,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지 지분도 다르고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소유자 간의 좀 이해관계가 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 재건축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결국 이게 무산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단독으로 지금 이제 대교 아파트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예. 단독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추진위 승인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랬어요. 예. 자,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내가 더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앞으로 또 전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망을 해보려면요. 예. 주변이 지금 또 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예, 주변을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또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바로 옆에 지금 한양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한양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지금 대교 아파트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예. 여기 한양 아파트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님들이 보통 이제 재개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한양 아파트가 지금 신속 통합 기획 재건축으로 가면서 여기가 원래 지금 한양 아파트라던가 대교 아파트가 둘 다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아유,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모르세요? 여기 지금 3종이에요. 아파트라고 하니까 샀죠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냐? 예. 지금 한양 같은 경우가 용적률 거의 뭐 250%대인데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용적률이 한 600% 전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똑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근데 이 예, 사업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어떤 거냐면, 자, 예. 사업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우리가 용적률을 높게 지으면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신속 통합 계획으로 인해서 일반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용적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네. 그러면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러네요. 이게 네. 지금 이게 한양 아파트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아, 자, 그러면 네. 한양 네. 아파트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이 있는 거죠. 지금 대교 앞, 여기가 한양이고 얘가 지금 대교잖아요. 예, 예. 자, 대교도 똑같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얘도요. 이 대교 아파트도 한양 네. 아파트가 갔던 길을 따라가겠죠. 당연히. 아하, 네, 예, 네. 그럼 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지금 뭐 네. 상업 지역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물론 이제 서울시에 이제 뭐 조건부 이제 허가가 떨어지겠죠. 또 예, 상업적으로 예. 용도 변경하게 되면 여기도 용적률 네. 600% 전후로 이제 나오게 돼서 재건축이 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갑자기 250%짜리 막 600% 이렇게 아무 때나 네.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만 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우리도 달라, 우리도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 한양 아파트도 그렇고 이쪽이 왜 그렇게 좀 용적률에 대한 상향을 해주냐면요. 자, 여기 네. 다 업무타운이잖아요. 여의도가. 그렇죠. 회사 맞아요. 예, 금융 예, 업무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금융 업무타운이니까 그만큼 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이제 업무 지역과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럼, 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예, 예. 어려운 얘기인데 예.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예. 10년 단위로 도시 계획을 만들게 돼 있어요. 10년 아, 단위로.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갔고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서울은요. 2040 도시계획, 2040 서울 네.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네, 네. 204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예. 뭐냐면 앞으로 서울에 도시의 네. 개발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네. 우리 시청자님 아까 제가 그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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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지역이 서울은 아까 그 예.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예, 예, 또 예. 공업 지역도 있고 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자, 예,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 용도 네. 지역에 맞춰서 용도 지역에 맞춰서 주거 지역에는 주거 시설 들어가야 되고 상업 네. 지역에는 상업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네. 공업 지역에는 공업 지역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예, 지금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산업 같은 경우에도 각 산업들이 막 서로 막 융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우리가요. 이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이제 네. 뭐 대한민국의 뭐 국토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예.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네.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예. 예전처럼 이렇게 용도 지역을 딱딱 정해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네.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네. 그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시계획은 또 이 도시계획 자체도 이제 융복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업무 지역이 있으니까, 여의도는 업무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2040 도시기본계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비욘드 조닝, 그래서 고밀도로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럼 단순하게 네. 보면 자, 대교 아파트도 지금 한양 아파트가 가는 길에 앞으로 따라가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네. 돼요? 이거 파셔야 그냥 잘 돼요. 계속 갖고 가져가셔야 있어야- 돼요. 잘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잘 갖고 계시면 돼요. 예, 네. 예, 잘 고맙습니다. 갖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2030 서울 도시계획에 보아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치 충분한 지역이니까요. 여의도에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 긍정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봤는데 그 노량진동이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모아타운 선정된데 거기는 투자금이 한 3억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없어서 네, 네, 그쪽 선정된 지역 말고 저기 본동 쪽에 영본초등학교 옆에 낡은 주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 근처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더 좋아서 추천한다고 하는데 물건 음. 별로 나온 게 없어서 일단 저희가 본 거는 그 지하층인데 매매가가 한 3억 3천에 전세 한 1억 2천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사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실투자금 2억 원 정도로 노량진 본동 쪽을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매수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노량진 쪽 지금 영본초등학교 근처라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지금 영본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네네네. 예, 영본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그렇죠? 네네. 예, 노량진 뉴타운이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가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모아타운 작년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지정이 됐죠, 그렇죠? 네. 예, 작년에 10월에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10월에 지정이 됐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정된과 동시에 좀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죠. 보통 엄청 여기는 올랐더라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뭐 한 2억 이하 투자였는데 지금은 네네. 아마 3, 4억대 투자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네. 예, 그래서 요 영본초등학교 근처, 그러니까 요 아래쪽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근데 보통 예, 이쪽은 빌라들이 별로 없는데, 네, 많이. 예,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물건들은 많이 없죠? 네,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는요. 일단은 네. 제가 결론부터 답 드리면 네. 그거 약간 좀 지하층인 게 조금 걸리기는 한데요. 네, 그게 걸려요. 근데 여기가 좀 물건이 좀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좀 묻어 놓으실 거죠. 네네. 네, 그래야죠. 묻어 놓으실 거면 그냥 그거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지라는 거는 최근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속이라던가 주변에 최근에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선정이 되는 지역들은 선정이 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주변에 개발지가 있는 인근 지역이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개발지는 인근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네네네. 이 개발지 인근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노량진 누타운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공교롭게도 주변에 확장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여기 또 그 대방동 쪽은 다 아파트고요. 네. 확장이 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역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옆쪽 요쪽 라인 같은 것도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뭐 신동아 리버파, 상도동 건영, 본동 신동아 다 아파트니까 확장될 데가 없거든요. 예. 네.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제 개발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 일대가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데 여기밖에 지금 앞으로 될 자리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여기가 된 거거든요. 여기가.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데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전형적인 지금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 이쪽이 고시원들이 많죠. 원룸주택이랑. 그죠? 네, 엄청 많더라고요. 예, 여기가 전형적인 그 고시촌이에요. 고시촌. 네네네. 예, 고시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고시촌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신 요 지역도 똑같은 고시촌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지는 똑같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그 이제 구성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예, 구성비는 똑같은데 사실은 여기 내에서 제가 지도를 다시 지워서 보면 여기 내에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중에 지금 여기가 지금 지정이 된 건데 여기 작년에 10월 달에 지정이 된 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지대가 약간 높아요. 네. 예, 맞죠? 네, 네. 좀 예, 여기가 언덕길. 지대가 좀 약간 높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아직 지정 안 된 요 지역들이요. 얘보다는 사실은 입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이해되시죠? 네, 그죠?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똑같은 고시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안 좋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모아타운으로 먼저 지정이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더 좋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량진 루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발될 때는 여기 주변밖에 없어요. 영문초등학교 주변 지역. 여기 외에는 다 아파트 다 아파트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지정된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지를 보면 지정된 지역보다는 요 아래 동네가 노량진역이나 노들역,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훨씬 좋죠. 그렇죠? 네, 가까워요. 예, 지하철 접근성도 왜 얘보다는 좀 아래 동네에 있으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정이 된 지역보다는 아래 동네에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입지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앞에 이제 공원이 그 사육신묘라고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한강 조망이 나와요. 나중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한강 조망이 가리지만 이 아래쪽은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한강 조망까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지 여건은 지금 이번에 그 10월 달에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보다 영분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입지 여건은 훨씬 좋거든요. 예, 거기다가 개발될 만한 여지가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추가로.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좀 단점이 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점이요. 예, 단점이 뭐냐면 이쪽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하려면 보통 빌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빌라들 많이 하는데 여기가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다 여기가 다 뭐 고시촌이나 원룸주택이다 보니까 그렇죠. 큰 덩어리는 많은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물건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 요게 좀 단점이거든요. 근데 요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업성을 놓고 보면 또 장점이에요. 자, 뭐냐? 빌라들이 많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합원 수 적다라는 건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네,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지하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한데요. 어차피 좀 네. 묻어 두실 거면요. 네.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될 자리거든요. 입지가 워낙 좋아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뭐 자양사동 같은 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양사동 유명하죠. 같은 경우도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면서 한강변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도 지금 한강 조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자양동 같은 지역이니까 뭐 한 2억 정도 투자하면은 좀 묻어둘 만한 한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예, 저는 그 매수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매수에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발품 다시 한번 또 팔아보시면서 주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02-2638-3974번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23일이었죠. 금융통화위원회가 18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대한 행진을 멈추자 주택시장에서는 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꿈틀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연 이대로 바닥론을 논해도 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시장 상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드리는 이제 강의는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 이제 그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을 들고 지금은 바닥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약간 좀 반등한 것 뿐이냐 이런 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자료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목은 이제 뭐 시장 바닥이 보인다. 예,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신호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고 앞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하락을 할 거냐 이거를 또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자, 먼저 우리가 최근에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금리죠. 예, 금리. 예, 금리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택 시장에서 이 금리가 상승하는 거랑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거랑은 주택 시장의 상승과 하락하고는 거의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금리 상승기에도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금리 하락기에도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떨어진 예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리하고 사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급격하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버린 겁니다. 단기간 내에. 거의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이제 금리가 거의 뭐 3% 가까이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다 보니까는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과연 금리가 정점이 언제냐, 그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차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급작스럽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거래량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유축이 되면서 시장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작년 2022년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하향 곡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마찬가지죠. 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낮다라는 거죠. 즉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전월세 비중 또 추이를 보면요. 전월세 비중 추이를 보면 전세 비율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월세 비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즉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전세가가. 근데 이 전세가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있는데요. 예. 이 매매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고요. 예,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라는 거는 그 부동산의 현재 사용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비율로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냐, 상승을 하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데이터로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우리가 이제 경매 시장을 보면요,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경매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찰가율이라든가 아니면 낙찰률이라든가 계속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금리는 급작스럽게 올랐고 거다가 전세가 내려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자, 최근에 보면 금매도 물건 지금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 나가서 보시면 지금 금매 물건들 다 빠진 거 이제 보셨던 이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금매 물건들이 다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강동이라던가 그동안 이제 낙폭이 좀 컸었던 도봉이라던가 노원이라던가 이런데 지금 금매 물건도 없습니다. 예, 금매 물건도 없고요. 예, 그래서 금매 물건 다 팔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미분양 났던 것들 어때요? 다 완판 끝났죠? 예, 다 완판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미분양들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다 완판됐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반등에 의해서 시장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즉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들의 지금 현재 지표들을 보면 자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지금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지금 줄였죠. 그렇죠? 예, 줄였고요. 예, 그다음에 자, 한번 아까 제가 이제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가서 소폭 지금 상승했고 낙찰률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상당히 지표가 지금 좋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기준금리 이번에 그 동결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금리가 이제 정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정점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라는 게 계속 올라갈 때는 천장을 모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이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지금 금리가 인상돼도 시장금리는 떨어지죠. 예, 지금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가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예, 전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하락기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 금리가 지금 하락기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전세 이제 비중을 보면요. 최근에 보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려 요즘은 또 전세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전세 비율이. 과거에는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월세 비율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보면 전세 비율이 늘어나고 월세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금리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율도 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전세 수요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표를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악재였던 금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멈췄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금리는 당연히 은행에서도 조달금리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금리는 상당히 지금 안정돼 가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매들 없습니다. 예, 금매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상계동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9억대 갔던 이제 부동산들이요. 예, 9억대까지 최고가 9억대 갔던 부동산들이 5억대까지 내려왔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금매가 없어지면서 지금 다시 또 7억대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금매를 다 빠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로 봤을 때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지금 탈출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 변곡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짜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는데, 물론 이제 세미나의 주제는요,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역세권 시프트, 예, 그 다음에 뭐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또 어떤 지역에 예,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로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가 같이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번 세미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많은 참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또 남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또 좋은 매물을 재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석 원하는 분들 02-2638-3974번이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해결해 드릴까요? 네, 그 대표님 유튜브와 그 방송 통해서 대표님 방송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네, 그 중계역 근처에 2017년도에 그 상계주공 1단지에 24평을 전세 끼고 매수했거든요. 네. 그 매수가는 3억 3천에 매수했고 전세는 2억 4천 2억 4천에 전세를 줬고요. 그 나중에 그 월세를 돌리려고 월세 받으려고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재건축 그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서 계속 이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대표님께 잘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상계주공 네네. 6단지 24평형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네네. 가지고 갈까 아니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 한번 소장님과 자세한 의견 나눠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그 중계역이면 지금 6단지가 아니라 1단지죠? 그죠? 네네네. 아, 1단지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1단지.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2017년도에 어떻게 좀 보면은 이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으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가장 바닥에 사신 거예요, 바닥에. 아, 그랬어요. 예, 바닥에 사신 거죠, 2017년도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서울이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뭐 강남 3구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은 2016년 말부터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이제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보통 한 2018년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랐죠. 네. 그래서 2017년도가 이 지역은 가장 바닥이었어요. 네. 예, 물건은 잘 사셨네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시세는 얼마가요? 지금 매수하신 게? 지금 시세가 지난달에 한 5억 6,500 정도에 거래됐다고 하고요. 몇 평형이죠? 몇 평형이? 2억 5천 정도. 몇 평형이요? 24평 제가. 아, 24평 가지신 게, 예. 그 지금은 얼마가요? 지금 한 6억 5천 정도까지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금매는 다 빠진 거네요, 그죠? 네네. 예, 금매는 다 빠졌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네네. 예. 자, 일단 결론부터 내드릴까요? 네. 이거 어차피 아까 그 월세 받으려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예,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좀 더 보유하세요. 그랬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네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은요, 당연히 이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매수자들이 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금리가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 우리 주담대 금리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럼 주담대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 아시죠?
예.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는 거거든요. 올해만 하는 건데 이 특례 보금자리는 뭐냐? 9억 이하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금리에다가 절이에요. 4% 초반대. 거기다가 대환도 되고요. 신규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그 주담대 변동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많이 갈아타시겠죠. 그렇죠? 9억 이하짜리는. 그죠? 네. 왜 대환대출이 되니까. 그죠? 네. 거기다가 이 또 특례 보금자리론 나중에 우리가 금리가 더 떨어지면 또 현재 지금 고정금리 4%가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갈아타야겠죠. 그죠? 예. 예,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자,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특례 보금자리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자, 그동안은 이제 시장에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물건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매물들이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매물이. 그죠? 매물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는 수요자들은 지금 없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던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이 되면서 자, 어때요? 매물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 예전에는 이자 부담이 컸는데 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면서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매물들은 줄어들고 자, 그런데 살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그죠? 수요자들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취득세 완화시켜줬죠.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됐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취득세 중과 완화됐죠.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한다고 하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또 중과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세금도 완화가 됐죠. 그렇죠? 세금이 완화가 되니까 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울 것만 놓고 보면 12월 달, 1월 달에 사실은 금매 물건들 다 빠졌어요, 지금. 다 빠졌습니다, 금매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바닥 찍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러면 가장 지금 어두운 시기는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어두운 시기는 지난 거고요. 지금 상계주공이나 여기 지금 상계주공 6단지, 3단지 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재건축 호재가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재건축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아까 24평형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24평형짜리 6, 7억대 내가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 도심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총 매가가 6, 7억인데 거기다 24평형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재건축도 가능해. 그런 아파트가 서울 도시에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럼 어때요?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더 보유하셔야겠죠. 보유. 예,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정부의 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매수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 소형 그리고 9억 미만 재건축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이런 부동산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이 가격 상승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상담 내용들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세미나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정보를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주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예,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예전에 없었던 이제 정비 사업들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안 좋았지만 뭐 신통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 아니면 뭐 모아타운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확대를 시켜줄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지역, 정비 사업지로 지정될 지역에 너무 늦게 들어가시면 내가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좀 개발될 만한 지역에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점을 해서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서 내가 차익을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요, 초기에 많이 올라요. 초기에 가장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로 이 동의서 진구하거나 이런 벌써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입지에 좀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론에 대해서 제가 좀 그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기획 이런 소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할까 하고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자, 네, 그럼 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어떤 곳에 어떤 아파트일까요? 강동구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네. 고덕동에 있는 그라시움하고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강동 롯데캐슬과 고덕 그라시움, 네. 거주도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어떤 곳이 향후 더 미래 가치가 좋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아유, 기다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네. 네. 목소리가 뭐 영화 배우 같으세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롯데캐슬가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 맞죠? 그 명일역 앞에 있는 거. 네, 지금 제가 강동구 그 암사동 롯데캐슬에 예. 26평짜리에서 지금 4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 전세 살고 계세요? 예. 네, 그런데 예. 이제 올 7월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를 이제 매수할까 하고서 이제 롯데캐슬하고 예. 그 고덕에 있는 그라시움을 예.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라시움하고 롯데캐슬. 예. 예, 네, 뭐, 네, 네. 뭐 근데 저희- 지하철로 뭐 한 두 정거장 거리네요.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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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그런데 저희 이제 남편께서는 고덕에 그라시움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어떤 것을 해야지 음. 좀 이 둘 중에 좋을지. 어떤 게 더 비싸요? 그라시움이 더 비싸죠. 그죠? 거기는 그라시움이야.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 더 비쌀 것 같은데. 이제 1억 더 비싼 것 같아요. 예, 한 1억 한 4, 5천. 예. 네, 롯데캐슬은 9억 5천에서 뭐 7, 8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라시움은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해야지 아, 되겠더라고요. 여기도 네네. 이제 금매가 많이 빠졌네요. 예, 지금 그라시움 같은 금매가 많이 경우가 빠졌어요. 네. 지금 12월 달, 1월 달에 이거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예. 예. 여기 지금 25평형 그랬다고요. 예전에는 여기 16억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금매물들이 지금 많이 소진이 됐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네. 어떻게 변했나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예. 자, 자, 그럼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거는 얘를 사야 되느냐,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라시움을 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비교를 해서 내가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거 사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또 이제 가격적인 갭도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1억 5천을 더 주고 내가 그라시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9억 5천 정도의 롯데캐슬을 사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제 만약에 연도로 같은 하자면 만약에 우리 그라시움이 시청자님도 낫고. 같은 가격이었으면 아마 걱정을 만약에 이걸 고민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예, 같은 가격이었으면 당연히 여기 새 아파트로 가야죠, 그죠? 그렇죠. 예, 새 아파트로 가야죠. 얘는 지금 입주한 지 네. 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자, 한 4년? 우리가 예.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네. 뭐냐면 음.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뭐냐? 우리가 주변에 그러니까 일자리와의 접근성,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어때요? 그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높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직주 근접성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롯데캐슬이 저 도심하고 더 인접해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송파권이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강동 같은 경우, 이게 특히나 고덕이나 상립동 같은 데는 서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끝자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훨씬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격도 자, 그런데 네. 이 그라시움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하는 건 또 미래 가치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네. 이 그라시움 같은 여기 지금 앞으로 9호선이 지금 공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남권으로 바로 가죠.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럼 9호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면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당장 개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죠. 9호선이 개통이 되면 여기 그라시움 바로 앞으로 이 9호선이 여기 생기거든요. 예. 네, 자, 그럼 네.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직주 근접성이 더 좋은 지역들은 얘예요. 제가 현재는 얘가 좋지만 미래에는 그라시움 쪽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직주 근접을 제가 비교해 드렸고, 그래서 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뭐냐면 우리가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근데 학군을 놓고 보면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보다는 여기 고덕동 일대, 고덕동 상일동 일대 학군이 훨씬 좋아요. 네, 아마 그래요. 그건 아실 거예요. 옆에 뭐 배지학군도 네네네네. 있고, 옆에 뭐 한영매고도 있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 그러니까 직주 근접은 자 정리해드리면 자 직주 근접성은 지금 현재는 암사동, 미래는 지금 그라시움.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문 환경은 지금은 인문 환경은 사실은 학군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라시움 쪽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라시움 좋죠. 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 중에 직주 근접,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도 있지만 세 번째로 보면 주거 쾌적성도 있어요. 주거 환경, 그 주변의 주거 환경. 그래서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요. 자, 네.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바로 나가면 한강변 바로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강변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 그라시움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가 그라시움이 있으면 주변이 다 녹지죠. 그죠? 네, 녹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이쪽도요. 네. 이쪽도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네. 사실 주거 쾌적성은 제가 봤을 때는 롯데캐슬하고 그라시움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직주 근접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좋은데 그런데 미래 가치는 그라시움이 낮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인문적인 그러네요. 환경은 그라시움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라시움이 1억 5천 정도가 더 비싸더라도 그라시움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거 내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할 때는요, 이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 일대에 자, 이쪽 일대에 개발 호재들을 보면 여기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 게 비즈밸리잖아요, 그죠? 네. 아시죠? 이쪽에 지금 비즈밸리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생겨요. 그럼 여기 그라시움에서는 이게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곡지구의 마곡 업무단지처럼, 그죠? 네. 여기 네. 고덕동에도 비즈밸리가 여기 지금 막 건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고 예, 그럼 있어요. 주변의 개발 호재도 비즈밸리가 가장 큰 건데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이 비싸더라도 두 개 아파트 네. 단지 내에서는요 충분히 그라시움 그 가치가 쪽으로 매수를 있네요. 하셔야 돼요. 네.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가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요 제가 네. 뭘 항상 강조를 해드리냐면 네. 주거 벨트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려요. 주거 벨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더 큰 네. 주거 벨트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왜?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여기 지금 이쪽 지금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여기 프라이어 패스 이렇게는 있지만 또 주변 지역은 또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거 벨트는 사실 좋지는 못해요. 근데 이쪽 라인,
이쪽 지금 고덕동 라인은요. 다 어때요? 네. 예전에 다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벨트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건 1억 5천 비싸더라도요. 예. 예, 그라시움으로 가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덕 그라시움 쪽으로 매수하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74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